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코드를 짜고,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는 일까지 AI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영역이라 믿었던 것들을 순식간에 추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내 직업은 사라질까? 나는 대체될까?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같은 미래의 걱정들이 뇌리를 떠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 합니다. 정말 AI에게 우리의 일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사실만이 문제의 본질일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AI라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오직 성과와 쓸모로만 증명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18세기 중반의 산업혁명은 삽시간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했습니다. 기계는 인간보다 힘이 셌고 쉬지 않고 일했으며 일정한 품질을 유지했죠. 그때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기계를 보며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산업혁명의 종주국인 영국을 중심으로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죠.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며 일자리를 지키려 했던 그 처절한 몸부림은 기술 변화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공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시엔 적어도 인간의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의 노동자들은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속도에 맞춰 똑같은 동작을 반복했죠. 기계는 인간의 근육을 대신해 더 빨리 움직였고 인간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분업화된 공정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산업사회는 줄곧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라. 더 빨리 배워서 쓸모를 증명하라. 그 시대의 인간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사회적 쓸모가 곧 존재의 증명이 되는 세상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AI 혁명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기계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넘어 생각마저 대체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창작하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대화하며 서로를 학습시키죠. 예전엔 일은 기계로 대체될지 몰라도 생각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믿어왔지만 어느새 그 경계마저 흐릿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AI는 인간 고유의 영역들을 놀라운 속도로 대체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우리 인류는 비로소 묻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을 위해 태어난 존재인가? 이 질문은 이제 직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간 존재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사회적 쓸모로 증명해 왔습니다. 학교의 점수, 회사의 성과, 사회적 생산성, 부모의 희망사항 같은 것들로 말이죠.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보다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며 자라온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잘해야 사랑받고 성과를 내야 인정받으며 쓸모가 있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있을 권리가 생긴다고 배워왔습니다. 존재가 행위 뒤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쉬는 것조차 불안해합니다. 무언가 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AI가 그 모든 증명의 영역을 집어삼키기 시작하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붕괴될 것만 같은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공포이죠. 하지만 더 깊은 문제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매기던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 경쟁 게임의 규칙에서 인간은 결코 AI를 이길 수 없습니다. AI는 지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며 감정의 기복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끊임없이 AI와 동일선상의 기준 위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할까요? 피곤해하고 상처받고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그 연약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그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치 없음으로 낙인 찍을 때 우리의 불안은 커지기 시작됩니다. 결국 AI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떤 기술을 배워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쓸모에 따라 평가받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진리 안에서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 인간을 오직 기능과 쓸모로 정의한다면 기능적으로 더 효율적인 AI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하찮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사람의 기억, 눈물, 기도, 사랑, 그리고 고통 속에서 피어난 숭고한 의미는 그 어떤 고성능 알고리즘으로도 환원되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AI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AI는 목적을 수행할 수는 있지만 목적의 근원을 스스로 낳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판단을 그저 모방하고 확장할 수는 있어도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AI 스스로 정할 수는 없어요. 이와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랑하고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붙잡죠. 시스템이 계산해낸 최적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걸고 내리는 실존적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독히 비효율적인 이 행동들 안에 인간의 가장 깊은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는 비생산적 시간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죠. 성경은 인간을 생산성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우리 존재의 시작입니다. 노동은 귀하지만 노동에서 오는 결실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시스템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순서를 말하죠. 우리는 일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 성과를 내기 전에 이미 지음받았으며 쓸모를 증명하기 전에 이미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태초의 순서가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쓸모라는 감옥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가오는 AI 시대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당신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표보다 먼저 십자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환경이 흔들려도 존재 자체가 무너지진 않는다는 사실을요. 직업은 변하고 기술은 바뀌어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당신 존재의 의미는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피한 채 기술만을 좇는다면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고도 더 깊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문제의 본질은 도구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방향이니까요. AI는 인간의 일을 확장할 수 있지만 인간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날에도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인가? 이 질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AI는 우리에게 더 많은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존재를 향한 가장 깊은 물음에는 결코 답할 수 없죠. 결국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요. 오늘 당신이 마주한 이 질문이 불안을 소비하는 삶을 멈추고 진정한 당신의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쓸모를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